안녕하세요. 책과 함께 자몽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은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조직이 크던 작던 간에 리더가 되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리더십에 대해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리더라고 하면 강력한 카리스마로 팀원들을 이끌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리더십을 키워줄 책 한 권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심리학 논문 100편에서 찾아낸 성공하는 리더십의 기술을 다룬 책, 논백 리더십 전략입니다. 이 책은 신병철 박사님께서 쓰셨고요. 논백 시리즈의 두 번째 책입니다. 논백 땡땡땡 전략이라고 해서 신병철 박사님이 시리즈로 책을 내고 계신데, 첫 번째가 심리학 논문에서 찾아낸 성공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다룬 논백 경쟁 전략이고요. 두 번째가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심리학 논문에서 찾아낸 성공하는 리더십의 기술, 논백 리더십 전략입니다. 사실 좋은 논문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논문을 찾아서 읽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읽는다고 해도 어려운 학술 용어로 재미없게 써진 경우가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학문과 실무를 연결하자는 취지에서 신병철 박사님이 직접 수많은 논문을 읽고 그 논문의 알짜 내용들을 재구성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서 만든 책이 논백 시리즈입니다. 현재 2권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논백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단한 책 소개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가 되면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은 고민 끝에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제시합니다. 이만큼의 성과가 나면 이만큼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성과와 보상을 연동하는 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에드워드 대시라는 학자는 초등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퍼즐 맞추기 실험을 진행합니다. A그룹의 아이들에게는 1일차에는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았고 2일차에는 잘 맞추면 보상을 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다시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B그룹의 아이들에게는 1일차, 2일차, 3일차 모두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3일간 퍼즐 맞추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참고로 시간이 길수록 성과가 좋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째 날에는 A그룹이 248, B그룹이 213이 나왔습니다. 첫째 날에는 둘 다 보상이 없었는데 A그룹이 약간 더 성과가 잘 나왔습니다. 둘째 날은 A그룹이 313, B그룹이 205가 나왔습니다. 보상을 준 A그룹의 성과가 훨씬 좋았습니다. 셋째 날은 어땠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A그룹은 198, B그룹은 241이 나왔습니다. 전날 300을 넘었던 A그룹의 성과가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왜일까요? 보상을 줬다가 안 줬기 때문입니다. 반면 B그룹은 편차 없이 계속해서 양호한 성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보상은 효과가 있지만 일시적이고 주다가 안 주면 아주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마크 레퍼라는 학자는 스탠포드에 살고 있는 4살에서 6살 사이의 유치원생 51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A그룹은 그림을 잘 완성하면 상을 주는 그룹입니다.
B그룹은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한 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지 않은 그룹입니다. C그룹은 상이 있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상을 주는 그룹입니다. 첫째 날은 정해진 조건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약속된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A그룹은 상을 주고 B그룹은 상을 안 주고 C그룹은 상이 있다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상을 준 것이죠. 그리고 실험이 다 끝나고 며칠 후에 다시 똑같은 방에 와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나를 측정해 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보상을 받은 적이 있는 A그룹은 전체 시간 중 8.59%의 시간만 자발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상이 아예 없던 B그룹은 전체 시간 중 16.73%의 시간 동안 스스로 그림을 그렸죠. 보상이 있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받은 C그룹은 18.09%의 시간 동안 그림 그리는 활동을 합니다. 보상이 아예 없거나 보상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가 나중에 보상을 받은 그룹은 실험이 끝난 후에도 자발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15% 이상이었지만 처음부터 보상을 약속받은 그룹은 8%대로 확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보상을 약속하면 그 대상에 대한 자발적 동기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원래 재미있어서 하던 일이 보상을 받기 위해 하는 일로 바뀌게 되고 한번 보상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상 없이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있던 관심도 떨어지게 되고요. 아이에게 문제를 풀 때마다 사탕을 준다면 문제 푸는 걸 좋아했던 아이는 문제 자체보다 사탕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나중에는 사탕을 안 주면 문제를 풀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보상을 진짜 많이 주면 어떨까요? 보상이 정말 크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댄 에리얼리라는 학자는 인도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을 만들어 실험을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6가지의 다양한 게임 과제를 주고 3가지 조건으로 그룹을 나눴습니다. A그룹에게는 목표를 달성하면 4루피를 제공해 줬습니다. B그룹에게는 목표를 달성하면 40루피를 제공해 줬습니다. C그룹에게는 목표를 달성하면 400루피를 제공해 줬습니다. 실험 당시 인도 노동자들의 평균 일당이 4루피였다고 합니다. A그룹은 성공하면 하루치 일당을 받는 거고 B그룹은 10일치, C그룹은 무려 100일치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A, B, C그룹 중 어느 그룹이 가장 탁월한 성과를 보였을까요? 놀랍게도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나왔습니다. 보상이 클수록 성과가 안 좋았던 것이죠. 이후에도 다른 학자들에 의해 여러 실험들이 진행되었는데 결과는 대체로 동일했습니다. 보상이 크면 클수록 성과는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상이 매우 크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각을 집중하지 않고 계속 외적 보상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나친 외적 보상으로 목표 자체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목표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돈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되면서 자체 성과가 하락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과 보상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보상이 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댄 에리얼리는 MIT 공대생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업무를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알파벳 V와 N이 임의로 섞여 있는 긴 문서를 타이핑하는 아주 단순한 과제죠. A그룹은 더 정확하게 많이 치는 사람에게 $300를 준다고 약속했고 B그룹에게는 $30를 준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더 정확하게 치면 30달러를 받는 B그룹의 성과를 100으로 놨을 때 300달러를 받는 A그룹은 195가 나왔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성과를 낸 것입니다. 동일한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조금 복잡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12개의 숫자를 주고 더해서 10이 되는 숫자를 2개 고르는 과제인데 똑똑한 사람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30달러를 받기로 한 B그룹의 성과를 100이라고 했을 때 300달러를 받기로 한 A그룹은 68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성과가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이 두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익숙한 과제, 단순한 업무에서는 성과와 보상을 연동할수록 성과가 좋아집니다. 반면 처음 보는 과제, 창의적인 업무, 어렵고 복잡한 임무에서는 성과 보상을 연동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외적 보상의 주의가 분산되어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흥미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는 하나의 실험만 보고 어떻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실제 책에는 좀 더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들 다 여기서 소개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실험 하나만 가져와서 결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보상에 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보상은 아무 때나 남발하면 안 되고 단순 업무, 익숙한 과제를 수행할 때 사용하면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보상을 약속하는 것보다 나중에 다 끝난 뒤에 보상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처음 접하는 문제, 창의적인 업무, 어렵고 복잡한 일을 할 때는 보상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상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보상 없이 자발적으로 일하는 경향이 떨어지고 보상을 주다가 안 주면 성과가 크게 나빠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금전적인 보상으로 움직이지 않는 팀원들은 어떻게 동기를 유발시켜줘야 할까요? 다른 무엇보다 내적 동기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애덤 그랜트라는 학자는 장학금 모금 업무를 하는 콜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보통 콜센터 직원들은 동기부여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에게 내적 동기를 부여하고 성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했습니다. 먼저 3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룹 A의 구성원들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만나 5분간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모금한 장학금이 누구에게 가고 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룹 B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받게 했고 그룹 C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원래 하던 대로 장학금 모금 업무를 시켰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A그룹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과 단지 5분 만났을 뿐인데 성과가 172% 상승합니다. B그룹과 C그룹은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편지를 전달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같은 연구를 스포츠센터 직원들, 구조요원들, 엔지니어들에게 확장해서 진행했을 때도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5분 정도 간단하게 업무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누구를 위해 하는 일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과를 측정했더니 무려 30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리더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과 보상과 내적 동기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논백 리더십 전략 책에는 어떻게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지 외에도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과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방법, 실패하는 리더십,
등 다양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리더의 역할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리더가 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책과 함께 자몽이었습니다.